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국제 정치 평론가가 좋죠. 네. 수능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되느냐, 이문정이 되느냐. 진짜 극과 극의 예를. 진짜 음. 극과 극이다. 아, 네, 수능형. 저도 근, 사실 되게 음, 조직 수능적인 음, 사람이라고 음, 생각했거든요. 음, 언니도 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 너는 정년퇴직을 거기서 할 수 음. 있다. 꼭 상무까지 되어 언니를 먹여 살려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다닐 때, YTN 다닐 때.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고 나서 생각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음. 봐요. 예. 어쨌든 그 조직에서의 어떤 불합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막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을 뿐이지 제가 속으로 엄청 그게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제가 병이 났겠죠. 음, 음. 음, 수능형이었으면 해피하게 회사를 잘 다녔을 것 그렇지, 같은데 그렇지. 전혀 해피하지 않았으니까 조직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수능형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우리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노력은 저도 꽤 오랜 시간 그러니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력을 엄청나게 하다가 극한에 몰린 거지. 음. 한계에 다다른 거지. 처음부터 다 뒤집어 엎어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삐딱선을 타는 스타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좋게 해석해보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 음. 나만 잘하면 되지 처음에는 막 그렇게 접근하면서 예. 나를 바꿔보려고 하고 막 나를 못 살게 굴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아 뒤집어 엎는 약간 근데 조직 생활을 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만 일이 몰리는 몰린 그지 거야. 그래서 보면 저랑 같은 동료들은 진짜 회사를 너무 편하게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실렁실렁 설렁설렁 다니고 칼퇴도 하고 막 휴가도 엄청 잘 내.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휴가를 낼 시간이 시간이 없는 없는 거 그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휴가를 내면 이 일을 다른 누군가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 과부하가 예. 걱정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응, 저는 휴가도 진짜 거의 못 썼지. 응, 휴가도 거의 써봤자 뭐 여름 한 번 정도일 정도로 휴가도 냈었고, 그리고 뭐 야근을 하거나 그러는 것도 되게 일상이었는데, 계속 왜 나만 이렇게 일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일 처리 속도가 느린 것이다라고 그렇지. 생각했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내가 하니까. 너무 요령이 응, 없다. 응, 특히나 PD를 같이 했으니까 응, 저는 이제 PD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 뒤늦게 PD 일을 회사가 원해서 저는 이제 응, 시켜서 그 업무를 받고 PD 일을 시작했던 터라 그 PD, 그러니까 찐 PD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PD였던 친구들 보면은 당연히 손이 느리고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내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응, 없다고 생각을 했죠. 응,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내가 일이 많은 거였다. 응. 이모라님이 일복이 많은 사람 꼭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복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음, 그 일복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큰 불만이 없는 사람이라. 음. 예, 그냥 일이 없으면 찾아서 일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누구한테 맡기느니 내가 하는 게 편하다 주의여서 음. 근데 우리 다들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걱정은 회사 지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랜덤필님이 아닌 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아닌 건 못 본, 이건 아니잖아요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약간 들어가고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 그 부분에도 융통성이 생기는 건지, 음, 이 좋게 생각하면 융통성이 생기는 건데 나쁘게 생각하면 타협을 하는 건지 음. 그게 꼭 아닌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희한하게. 진짜 그래. 응, 음,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음, 응.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음. 이제 어떤 청년들이 하는 이제 시사 유튜브가 있는데 이제 음. 메일을 받았어요. 네. 지난 금요일에 음. 메일을 받았는데 문희정의 국제정치에 출연하고 싶다. 아, 뭐 출연을 하고 예, 싶다고요? 많이 좀 뭐 같이 콜라보 방송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이걸 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누구지? 이러고 제가 바로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갔는데 뭐 문희정의 국제정치는 사실 구독자 수가 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쪽은 뭐 4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오, 더 큰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되게 열심히 한다. 되게 좋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이란 대학생이에요? 이제 30살 정도 된 아, 친구들, 이제 뭐,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보는데, 이제 그 메일을 보낸 친구가 음, 자기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약간 진보 유튜브들이 많은데 음, 너무 각각으로 흩어져 있어서 자기 생각에는 음, 왜 이 유튜브가 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유튜브들한테 다 메일을 보냈다는 거야. 음, 음, 콜라보 방송을 하자 이러고 막 음, 새벽에 막 이렇게 뻐렁쳐서 보낸 음, 거지. 음.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제 자기 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저는 음, 이게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뭐 가타부터 빨리 답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다른 친구 그 세 명인데 저한테 메일 보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방송에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다 그랬는데 그 친구는 저를 모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와 있던 다른 사람이 문화나 막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뭐 한번 저기 방송 같이 하면 좋겠네요라고 해서 제가 예 언제든 불러주세요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뭐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한테 다른 친구가 어, 보냈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 친구의 메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결정을 내릴까, 막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누군가는 뭐 성실하게 답변을 보내줬을 것이고, 누군가는 같이 콜라보 방송을 하자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처럼 그냥 방송 들어가가지고 아예 어떤 방송인지 보고, 불러주시면 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고 음, 하는데, 음, 아마 이제 이걸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대, 30대 초반이었으면 아마, 음, 아니, 내가 그래도 청년으로서 용기 내서 이런 걸 딱 보냈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을 해주는 어른이 너무 좋은 어른일 것 같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제가 또 이 한편으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진보 유튜브들이 많지만 무조건 연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연대만이 답은 아니에요. 음, 왜냐면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판세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가 조인해야 될 때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조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굳이 억지로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 음, 거거든요. 그치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기 음,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의 메일에 음, 어떤 식으로 답을 하든 간에 다 각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은 어떤 반응은 참, 이 어른 좋은 어른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참 섭섭하다. 음,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이 20년쯤 지나서, 자기가 이제 이 나이쯤 돼 보면은, 그때 그 어른들이 왜 그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또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오히려 그 메일 한 통에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럼 내 마음은 어떠지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일단 뭐 문희정의 국제정치는 골방에서 혼자 하는 거라서 같이 뭐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같이 조인하자라고 뭐 얘기가 되면은 저는 뭐 가서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할 음, 생각은 있거든요. 같이 그리고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메일에 성심성의껏 답하면서 내가 좋은 어른인 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근데 음, 근데 너무 좋은 어른이고 싶음, 음, 멋있는 어른이고 싶은 욕심이 그 마음 너무 예, 알아. 그쵸. 이렇게 딱 예, 올라오는데, 근데 그게요,
제가 그 생각이 딱 올라오는 저를 보면서 근데 문희정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게으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은 제가 먼저 연락을 이렇게 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저와 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할지도 모르고 음, 왠지 제가 먼저 연락을 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일정 부분 이렇게 응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뒤를 완벽하게 해주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연락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연락하시는 게 아니라 답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응, 근데 그 답장에 대해서, 응, 예, 조금,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음, 답장은 안 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음. 다른 친구 거기 들어가서 일단 인사는 인사는 했으니까, 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그러면서, 와, 내가 나라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까지 막 이렇게 메이킹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구나를 일단 들여다봤고 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했고 또 하나 제가 올해 막 예능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음, 제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조금 더 인지도가 있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책임의 영역이 더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음, 그치. 그쵸? 음, 그러면서, 와,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유명세에 맞먹는 그 책임감도 엄청나겠구나, 부담감이 엄청나겠구나를 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저는 답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음, 고민이 끝나지 않았어요. 음,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냥 답변해가지고 그냥 언제 합시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고민한 일이야?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뭐 하나에 어마무시하게 고민을 다 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청 고민 중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계속 주말 내내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음, 비스, 비스무리한 고민을 최근에 했는데, 음, 이제 저도 출판사에서 협업 메일이 많이 와요. 음, 이제 신간이 나왔으니까 소개해 주세요라는 음, 그런 음, 협업 메일이 많이 오는데, 돈을 받고 그 리뷰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책은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음, 그러니까 뭐 다른 무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 협찬과 함께 광고비를 추가로 유튜버들한테 주고 영상을 제작하잖아요. 근데 책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만 보통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낭독이나 리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채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책 한 권에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일이거든요. 음, 진짜 전 대충 하지 않는다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읽고 낭독할 부분을 발췌하고 라디오처럼 오프닝을 쓰고 책 소개를 하고 리뷰까지 하고 그 원고를 제가 풀로 다 쓴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디오도 제가 직접 녹음하고 뭐 편집이나 이런 걸 하는데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저도 나름대로 정말 정성을 쏟아서 하니까 모든 신간을 다 소개하기는 벅차더라고요. 음, 그리고 솔직히 신간을 받았는데 너무 책이 별로야. 그러면 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협업 메일이 오면 네, 보내주세요 하고 만들다가 지금은 좀 거르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어떻게 걸러야지 출판사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가 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출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그 책을 만들었겠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저는 아무거나 소개 안 합니다. 이럴 순 없으니까 음, 어떻게 하면 출판사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를 아, 메일 쓰는 걸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음.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나름 제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답장하는 형식을 만들었어요. 어, 네, 그러니까 공통적인 형식. 그러니까 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간을 소개해달라는 협업 메일이 많이 오는데 그걸 다 소화할 만큼 제가 아직 역량이 크지 못하다. 1인 제작 시스템이기도 하고, 음, 이제 저는 뭐 낭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리뷰나 소개에도 원고 쓰는 거에 정성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음, 사실 모든 신간을 다 소화하긴 어렵다는 점을 일단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간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는 혹시 의지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저희 채널의 성격과 제가 낭독하기에 좀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제가 추후에 연락을 드리고 영상을 제작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제가 메일을 만들었는데 음. 그런 거에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시는 출판사도 있는데 약간 좀 기분 나빠하는 출판사도 있더라고요. 기분 나빠한다는 건 다시 메일이 온다는 안 거야? 와요. 그냥 끝이에요. 뚝. 아니, 네. 근데 안 오는 거는 그냥, 알았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니 잘났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 그냥, 이분께서는 이러시구나. 알았어. 저는 사실 다시 안 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어, 그래서 그렇게 보내면 약간 반응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렇게. 음, 뭐 어떤 출판사는 뭐 저희도 투고를 받으면 일단 투고는 받되 뭐 좋은 걸 책으로 뭐 출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저희도 결정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유튜버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다라고 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뚝? 아니, 근데 뚝, 이것도 저는 그냥, 이분은 이러시구나. 알겠다. 이러고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저는 음, 그런 협업 메일이나 이런 게 와도 무시하거든요. 아예 음, 답을 안 해요. 오, 아예 답을 안 해요. 아예 답을 안 하고 광고 이런 거 절대 안 받고, 예. 반응 자체를 안 해요. 그 뭐 상대에 따라서는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게 제 스타일이라서. 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게 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다이어리, 그러니까 독서 노트 이런 제작 하는 데서도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어. 네. 좀 1,000명이 넘어가니까 좀 다양하게 협업이 들어오는데 음. 사실 제 채널하고 성격이 안 맞으면 소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일정상 약속을 잡혀둔 출판사들이 또 있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뭐 그쪽 출판사의 뭐 영상 같은 거는 뭐 2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보내면 답이 없으면 약간 아. 내가 혹시 좀 기분 나쁘게 했나? 음. 그래서 나 너무 소심한 아이라 그런가 봐. 음. 약간 그런 의도로 거절한 건 아닌데 나도 아이긴 한데 난 소심은 아닌가 봐. 그럼. 그런가?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약간 욕하려면 욕해라. 뭐 이런 귀찮다. 귀찮음이 극복해 버리는 거야. 귀찮음이 어. 귀찮음이 이겨. 이겨. 저한테는 귀찮음이 승인 것 같아요. 승. 귀찮음 승. 예. 그래서 약간 아씨 유명해지고 뭐 인지도 올라가고 이거 싫은데라는 생각을 응? 하기 시작했어요. 귀찮은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싫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약간 아, 구나. 음. 그래, 상처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야지. 혹여나 왜냐하면 상처가 되셨을까 봐. 아니, 또 심지어 최근에 들어온 다이어리랑 독서노트 제작 업체는 거기 그걸 만든 대표님이 인스타를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인 거예요. 그 음, 1인 대표인 것 같고, 근데 텀블벅으로 제작에 성공을 해서 그런 이제 유튜브, 북튜버나 북스타그램,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그런 음, 책 리뷰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다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메일을 저한테 막 너무 정성스럽게 쓴 거예요. 뭐, 음, 책의 그 채널과 저희 그 노트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막
글 쓰셔서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답장을 보냈는데 근데 제가 일정상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다이어리만을 소개하는 영상은 제가 제작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제 채널 영상은 무조건 낭독 위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영상을 원하시면 쇼츠로는 가능할 것 같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음, 답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혹시 이 어린 친구가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음. 그래서 나름 본인은 이제 사업을 해서 막 포부 있게 막 쫙 다 메일을 뿌렸을 텐데. 아니야.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과정도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라. 생각해. 예.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정성스럽게 한다고 해서 상대가 무조건 다 그렇게 그 정성에 감업하여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음, 너무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세상이 너무 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안 돼. 강해져야 돼.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제가 이제 저희 송작가 TV에 모시고 싶었던 분들이 있어요. 음, 이제 제가 딴데 알바를 이렇게 다니면서 알게 된 정치인들, 인사하게 된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뭐 저희 송작가 TV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저기 나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도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어, 저희 채널이 어떤 성격의 채널인지 미리 좀 보시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거절당했거든요. 뭐 음, 죄송합니다라고 거절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해합니다라고 해놓고는 마음 한구석은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음, 받았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받고는 약간 좀 그랬는데 제가 이번 그 메일을 받고 나서 청년의 메일을 받고 나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도 그냥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그냥 그 결론을 음, 내린 거겠구나. 그러니 굳이 내가 섭섭해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오, 그러면서 1도 안 섭섭해졌어요. 그 마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가 진짜, 진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가 음, 되더라고요. 저도 그 청년들의 채널에 저가 뭐, 나가는 기회가 되면 나가겠지만, 어, 그,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음,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섭외 요청을 했던 그분들도 저처럼 이런 생각의 끝에 그런 결론을 내리셨겠구나. 아, 존중해야 되겠다. 예, 음, 제가 되게,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상대를 또다시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좋았어요. 음. 예.